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육신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그들이 모두 술에 취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여기 술에 취했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쓴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네가 너무 취하였다는 건 제대로 알아들었다는 의미로 쓴 적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술에 취하였음을 발견하였다는 거는 전부 헷가닥하고 있다는 거지. 그냥 본질적인 자아를 상실하고 비본질적인 자아, 이 술에 취한 상태. 사실은 우리가 모두 그 술을 먹는 이유가 일상으로부터 해탈될 수 있는 감정 상태로 진입하는 게 좋아가지고 술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술을 먹으면서 가장 내가 한국 사람들 옛날부터 야단을 친 게 뭐냐면 너 혼자 취하려면 너 혼자 취하고 엔조이를 할 여유를 가져야 해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망가지기 전에 남이 망가져야 기분이 좋거든. 그래가지고 항상 술을 퍼먹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제발 이 술 돌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 근데 요즘은 또 많이 다 바뀌었어요. 점잖게 자기 술 마시고 그 남한테 강권하지 않는 문화가 사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술을 강권하는 문화, 현진건의 소설인가 거기도 있지만 술 권하는 사회라는 작품이 있지만 하여튼 술에 취하였음을 발견하였다는 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그들 어느 누구도 목마른 자를 발견할 수 없어. 제가 그 김지아의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이 진리에 대한 여기서 김지아는 민주주의 오라 타는 목마름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나 어제 내가 또 영화를 하나 봤는데 한대수 내 친구 한대수가 부른 노래 중에 행복의 나라라는 게 있죠. 네, 행복의 나라. 근데 이 행복의 나라라는 제목의 영화가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천하의 명작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이게 김재규가 대통령을 그 당시에 밑에 있는 부관 얘기입니다.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현역 대령이에요. 천하의 멋있는 군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는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끝까지 거기에 저항하면서 결국 죽음을 택하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이 군인으로서 정당한 길을 간다. 근데 하여튼 정말 작품이 훌륭합니다. 어떤 경우도 박정희를 쏘고 나서 다 확인 사살까지 하고 참모총장하고 같이 가는데 생각이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이 세력이 있는 정보부로 가야지 그 차를 6번으로 돌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100% 누구의 사주를 봐서 뭐 미국이 뒤에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은 김재규는 거의 그 박정희 사후에 그 집권을 할 플랜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게 입증되거든요. 만약 그렇다면은 왜 정보부로 안 가고 자기 세력이 있는 정보부로 안 가고 6번으로 갑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발적인 이건 아니라도 이 사람은 자기가 집권할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벌써 박정희는 나는 내가 그 누구야 그 가수 심수봉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자기는 놀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벌벌 떨고 뭐 이렇게 손을 잡는 뭉클하더라는 게 피가 흘러가지고 방바닥에 이렇게 얽혀 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다시 들어와서 두 번째 사살이 결정타로 이제 가거든. 근데 그때 박정희한테 각각 괜찮으세요? 그러고 이제 자기가 물으니까 이렇게 해서 난 괜찮아 이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박정희는 사실 그게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지경까지 왔을 때 이 사람은 거의 불감증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그렇게 앉아있고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현실이 아주 그 지루한 거죠. 뭐 괴롭다는 게 아니라 지루한 거예요. 이 자기 삶 자체가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거를 타개를 못 하느냐. 그게 이제 권력의 암적인 요소인데 결국은 그 권력을 박정희를 유지시키면서 그 권력의 맛을 보고 있는 그 시스템을 유지시켜야만 하는 메커니즘이 문제죠.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결국 괜찮아. 이 말이 아주 진실한 말 같다가 난 들리거든요. 심수봉하고 얘기할 때 심수봉한테 마지막 한 말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죽어가면서 나는 괜찮아. 그 말이 그만큼 끝내고 싶은 거죠. 그 상태로. 자기 삶을 이렇게 끝낸다는 거에 대한 회한이 없는 거야. 결국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박정희는.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 이 영화에도 나오는데 행복의 나라로라는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김재규라는 사람은 박정희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진실한 친구예요. 인간적으로 박정희를 보호하고 박정희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재규라는 사람은 아주 그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10월 16일 날 부산대학에서 그 데모가 일어나고 17일 날 부산 시민들이 그 쏟아져 나온단 말이야. 뭐 남포동이니 뭐 광복동이니 그 국제시장이 있고 그쪽 밀집된 지역에서 전부 거기를 내려가 본다. 현장을 보면서 이거는 학생들 데모가 아니구나. 부산대학교에서 시작한 그 데모 자체는 소수 학생들이 의식 있는 그 전부터 뭐 거기 의식화 그룹이 양서조합이니 뭐 집현전이니 그리고 또 중부교회라는 교회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거기 세력도 저고 이제 제일 결정적인 도산이라고 도시선교사업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게 흐름이 민물음에서 흐렸지만은 부산대학 학생들은 그걸 탁 불씨를 그러니까 아무리 마른 건물이 쌓여도 불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불씨가 떨어져야만 이게 불길이 되는 건데 그 불씨 노릇을 한 게 부산대학교 몇몇 학생들이 그 당시에 뭐냐면 이 등사판 이게 등사기를 구해가지고 긁는 거 그래가지고 해봤자 하룻밤에 밤새도록 수고해봤자 한 뭐 5,600장을 긁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뿌리면서 나 오라 모여라 그러는데 또 가보면 안 모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초기 고생한 사람들은 엄청난 근데 이 상황에서 경찰망을 뚫고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저쪽 범호사부터 쭉 부산대학을 해서 이렇게 쭉 내려서 저 남포동까지 내려가는 여기에 그냥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근데 그걸 본단 말이야. 김재규가 현장 그러니까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지. 그 정보부장으로 그 당시 실제로 가서 본다는 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거는 이 서울에서 하던 그러니까 뭐 4.19 때도 있었고 뭐지만 서울에서 하던 데모하고 성격이 달라요. 오히려 훨씬 더 민중의 이 세력이 규합된 어마어마한 데모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 다음날 마산으로 가버리잖아요. 지금은 마산이라는 게 이름조차도 없어졌지만 창원이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마산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의 민주 성지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인데 하여튼 그거 보고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그리고 또 안 되겠다는 말이 맞지. 지금 네타냐후 같은 놈들 안 돼. 트럼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보부장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부마의 민중 항쟁을 몸소 경험하고 그걸 항쟁에서 뭐야? 혁명으로 바꾼 불씨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매달렸지, 그 뒤에 자기가 정권 잡는 것에 대한 미대사관과 어떻게 했든 그런 건 다 헛소리고, 내가 보기에는 김재규는 순수했다는 거죠. 순수했고, 그 밑에 있는 부관 장교도 엄청난 인물이었고, 그것이 잘 표현됐습니다. 근데 말이 좀 샜는데 왜 그렇게 얘기가 빗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의 영혼은 사람의 자식들을 위하여 고통스러워하노라. 왜냐하면 그들의 가슴 속이 눈멀어 보지를 못하기 때문이요, 또 텅 빈 채 이 세상으로 왔다 텅 빈 채 이 세상으로 떠나기만을 갈구하기 때문에, 이거 텅 빈다는 건 여기 도가적인 그 좋은 의미의 허가 아니라 골비었다는 얘기. 골빈 놈으로 이 세상으로 왔다가 골빈 놈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만을 갈구한다. 우리 집에 우리나라의 학벌을 가진 자들이나 돈 많은 자들이 다 뭐냐면 텅 빈 채 이 세상으로 왔다 텅 빈 채 세상을 떠나기만을. 그런 거에 비하면은 BTS는 얼마나 이게 꽉 찬 애들이냔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들은 확실하게 취해 있도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취해 있다는 건 이게 자기 본질을 망각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취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술을 뒤흔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히랍 철학에서부터 헤라클레이투스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히랍 사람들의 술이라는 건 포도주예요. 우리와 같은 쌀술이 아니에요. 공유로 만든 게 아니라 포도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그냥 가서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효모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대접에 사람들이 심포지움 같은 거 쭉 둘러 앉았는데, 그 가운데다가 이 엄청난 이걸 놓는데, 이게 우리나라 꼭 막걸리하고 똑같아요. 막걸리처럼. 걸쭉한, 정제가 안 된 막걸리 같은 술인데, 근데 먹을 때마다 이걸 흔들어야 돼. 뒤섞어야지 이게 이렇게 가라앉으면 안 돼.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을 보면은 술이라는 거는 젖어서 섞여 있을 때만 술이다. 주역에서 왜 잔물 찬덕이라고, 그 잔물이라는 게 이 만물에 섞여가지고 완전히 들어가지고 이게 섞여 있을 때만이, 그러니까 이게 해겔까지 내려오는 변증법의 원리란 말이야. 이게 서양의 이 논리는 소위 말해서 이 생성론이라고 하는 거, 생성론이라고 하는 거, 이 비커밍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뭐냐면, 술이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 그러면서 에지테이트 돼가지고 이 섞여 있을 때만이 술이다.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는 바대로 모든 대립적 요소들이 융합되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상태를 살아있는 우주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변증법이란 말이에요. 변증법이라는 건 항상 정반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일도 우리가 말하는 이름이랑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게 정반이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대립적 요소. 그러니까 막걸리를 섞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대립적인 요소들이 서로 섞인다, 이 뜻이 있고, 뭐냐면 투쟁은 만물의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하여튼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투쟁이라는 개념, 그리고 판타레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유동한다, 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포도주, 막걸리 포도주, 퀴케온이라고 그러는데, 퀴케온.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술을 뒤흔들게 됐다는 거, 이게 섞이는 거지. 잔물 잔덕이 되는 거야. 이게 섞이는 때만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되리다. 여기 바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생각을 바꾼다. 이거를 사복음서에서 잘못 해석해서 전부 뭘로 했어요? 전부 회개하라고 우리가 보는 거다. 생각을 바꾸게 된다. 그러니까
취해 있는 상태에서 아주 몽롱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이 막걸리가 섞이는 식으로 이제 섞여서 모든 대립적 요소가 이렇게 서로 융합되면은 그때에 비로소 생각을 바꾸게 된다. 천국을 보게 되리라. 이런 얘기죠. 생각을 바꾸다는 게 메타노이아고 이것이 마가복음의 1장 15절에서 예수가 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메타노이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뒤에 나오지만은 이것은 영육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그러니까 술 취했다는 건 영육이 분리되어 있는 거야. 몸은 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 막 술 취하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처음에 내가 고려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걸리를 그냥 양도위로 먹이는 바람에 그 고려대학 그 당시 입학하면 항상 그 당하는데 계단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냥 거꾸로 이렇게 나한테 계단이 덮치더라고. 그때 이게 뭐냐면 영육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잘 휘저어서 하나로 만들면 이제 계단이 이렇게 내려앉는 거지. 제자리로 가는 거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즉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면, 즉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면 곧 이 세계는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나라는 다스림, reign, 질서, 코스모스, 하나의 오더를 의미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헤라크레이토스의 로고스를 철저히 플라톤화시킨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도마복음은 그러한 플라톤적인 사유에서 헤라크레이토스적인 건강한 사유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8장 상당히 위대한 장입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봐서는 잘 이해가 이게 전부 히라보에서 말하는 여기 술을 뒤흔들다든가 뭐 여기 취한다든가 이런 말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